근데 너는 왜 방송 나올 때마다 항상 삼전 닉스만 이렇게 리뷰를 하는 거 같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좀 다른 종목들은 없냐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그럴 수가 없는 게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이 뭐 KRX 기준으로는 약 50조 원인데 보통 이제 삼전 닉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시장에서 코스피 거래 대금에서 한 90에서 95%를 차지합니다. 그 나머지 5에서 10%를 가지고 나머지 수백 종목이 나눠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 지금은 삼전 닉스의 집중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오늘 왜 반등이 나왔느냐라고 하면은 뭐 당연히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슈도 있고 뭐 애플 이슈도 있고 뭐 다양한데 저는 계속해서 본질적으로는 수급이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려왔었고 수십만 청산 계좌가 발생할 정도로 이 AI 섹터에 쏠려있던 어떤 글로벌 레버리지 롱 포지션이 한계에 다다르게 되면서 집단적으로 청산이 발생하는 어떤 역사적인 순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정말 뭐 56조에서 58조 원 정도가 청산이 되었다고 하잖아요. 단위 종목 레버리지로. 근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녹아내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폭락의 주 원인이 펀더멘털 훼손이 아니라 과도한 레버리지였기에 재료 소멸 후에 강력한 수급 정상화 이후에 반등이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한 줄 평을 저는 내리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핵심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내용이 빠르면은 8월 3일 다음 주 월요일 정도가 되면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큰 폭등을 할 것이다. 아니면은 정말 빠르면은 오늘이 폭등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 어제 방송에서 왕이될 상한가 7시 타임에 있는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레버리지 ETF 규제로 예수금 20%만 매수가 가능해졌는데 사실 여기서 저는 힌트를 얻었죠. 그러니까 사실 어제 같은 경우에 거의 레버리지 단일 종목 ETF 수급이 코스피에서 15조 원 정도를 담당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한 30 몇 조가 나왔었는데 거의 뭐 한 35% 40%를 이제 단위 종목 레버리지가 담당한 거였죠. 근데 오늘 보게 되면은 이 단위 종목 레버리지 상품들이 거의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뭔 소리냐? 주가 상승률은 거의 SK 하이닉스가 거의 5, 60%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거래 대금 상으로요. 거래 대금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레버리지 ETF 거래 대금이 줄어들게 되면은 그 수급이 본주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상품을 활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그거죠. 나 SK 하이닉스를 아니면은 삼성전자를 2배로 먹고 싶어. 2배로 수익을 내고 싶어. 이 원리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2천만 원.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은 200만 원까지밖에 못 사는 거잖아요. 그럼 차라리 내가 1억이 있다라고 하면은 2배를 사고 싶어. 그럼 차라리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본주에 와가지고 거기는 이제 증거금이 20%잖아요. 그럼 5배까지 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있다라고 하면은 5억까지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레버리지 ETF보다는 차라리 본주를 사는 게 낫다.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굳이 이게 신용을 안 쓴다고 하더라도요. 굳이 안 쓴다고 하더라도 본주를 사는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제도 그렇게 분석을 했었고 핵심은 이번 하락장이 왜 왔느냐라고 했을 때는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에 완전히 패턴이 변화가 바뀌었죠. 패턴이 완전히 기존이랑 달라졌었고 그 다음에 변동성이 높아졌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저도 주식 매매로는 정말 뭐 내놓으라 하는 정말 매매를 잘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매매를 진짜 잘합니다. 근데 그 매매를 잘하는 사람이 6월 말, 6월 중순부터 여러분한테 방송 나와서 가장 많이 했던 말씀이 매매하지 말아였어요. 제가 1년 평균적으로 거의 한 3,000번에서 4,000번 정도의 매도 신호를 보내요. 저와 함께 하는 공간에 오시게 되면은 보통 1년 평균으로 3,000번에서 4,000번 정도는 매도 신호를 보낸다. 근데 그 사람이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몇 번을 보낸지 아십니까? 6번밖에 안 보냈어요. 매도 신호를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밖에 안 보냈을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제가 뭐 돌파도 많이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상따 아니면 종가 베팅 뭐 아니면 뭐 눌림, 장중 눌림이나 이런 것도 다 다양하게 어떤 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매매를 하지 말래. 그 뜻은 뭐냐면은 어떤 매매도 안 통하는 시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뭐 전망이 좋은 종목을 샀다고 하더라도 다 빠졌잖아요.
예, 그 뜻은 다 빠졌다. 라는 뜻은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기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 먹히지 않는 장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이유는 결국에는 레버리지 ETF 출시가 되면서 이게 물론 한 번 더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정말 코스피가 9,300에서 5,200까지 가는 기염을 터뜨렸죠. 결국에는 얘네가 문제였는데, 근데 얘네가 왜 문제였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다음 페이지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코스피 대비 삼전 닉스 레버리지 ETF 거래대금 비중을 제가 도표를 해서 만들어 온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은 6월 17일, 19일이 증시 최고점이었고요. 최고점이 나오기 전에 이 ETF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에서 담당하는 게 얼마였죠? 10에서 15% 정도를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10에서 15% 정도. 그러니까 즉, 뭐 예를 들어서 코스피 거래대금이 약 하루에 50조 정도 나왔다라고 하면은 약 5조 원 정도로 그 거래대금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최고점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됐냐면은 이 거래대금 ETF의 비중이 35%에서 40%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까지 닿았다는 뜻이죠. 50조라고 하면은 25조 원이 레버리지 ETF 수급이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러분한테 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지금 40%에서 50%가 됐는데 만약에 이게 급격히 떨어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시장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정상화될 것이다. 그 논리로 제가 어제 뭘 추천했죠? 삼전 닉스를 여러분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레오폴드라는 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월가에서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AI 투자로 해가지고 대박이 난 뭐 수조 원을 벌었다 이런 뉴스 수십조인가 수조 원을 벌었다라는 뉴스를 제가 한 번씩 봤던 것 같은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번에 망했어요. 예. 왜 그렇죠? 4배. 예, 레버리지를 4배 정도 써가지고 AI 관련 주식들을 매수를 했다가 이번에 조정파동에 다 청산이 마진콜이 나왔다. 네, 그러면서 수급이 이제 깔끔해진 거죠. 결국에는 이게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여러분들한테 드렸던 말씀이 이제는 정부에서 관여를 했잖아요. 그 몇 인이 나와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20%를 제한하고 뭐 3천만 원 이하로 매수해야 되고 뭐 이런 걸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홍콩에서 먼저 도입이 됐었는데 홍콩 같은 거는 왜 문제가 안 되었었냐? 홍콩은 이제 기관 투자자들만 그 ETF를 매도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완전 수급이 꼬여버린 거죠. 근데 그게 수급이 어쨌든 56조 원, 58조 원이 청산이 되게 되면서 수급은 이제 깔끔해진 상태. 예, 그런 관점에서 주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하락장에서 가장 큰 호재는 주가가 저렴해졌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가 300만 원까지 갔는데 120만 원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저렴해진 주가다라고 해볼 수가 있는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38만 원까지 갔던 주가가 19만 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굉장히 저렴해진 주가가 결국에는 가장 큰 호재였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큰 돈들이 베팅할 수 있는 조건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래서 삼성전자를 기준으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추세 반전이 가능한 가격대는 19만 원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어제 말씀드렸던 게 1차 목표 주가를 그럼 어디로 잡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26만 원을 가야 된다. 근데 26만 원은 보시면은 오늘 장중에 달성을 했죠. 네, 그리고 2차 목표 주가는 어디냐라고 하면은 약 30만 원 부근, 30만 원 부근까지는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러면 이 정도는 다음 주 중에는 충분히 또 가볼만 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30만 원을 갔을 때는 따라 붙기는 굳이 하지 마라. 그러니까 물론 30만 원을 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전 30만 원에 가면은 비중을 많이 덜어낼 거예요. 저는 여기서 많이 샀거든요. 여기서 이 구간에서요. 근데 여기를 가면은 저는 비중을 많이 덜어낼 거기 때문에 이후에 뭐 접었다 간다든지 아니면은 위에서 이렇게 뭐 박스권을 만들고 다시 간다든지 사실 그런 시그널들을 보면서 천천히 대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30만 원에서는 매수는 안 된다. 30만 원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 30만 원 매수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여기 봐봐요. 여기 물려있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진짜. 엄청 많아요. 엄청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단이 내가 30만 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제가 최근에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뭐 1번 눌러봐라 이렇게 했는데 정말 많이 계셨거든요. 그러면은 이때 산 사람들도 30만 원에서 어떻게 보면은 좀 차익 실현을 하려고 하는 수요가 있을 거고 물려있는 사람들은 또 이제 빠져나오려고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일봉을 한번 보게 되면은 제가 어제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게 매수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실제 매수가 이루어졌습니다. 매수. 제가 물론 여기 얼마였죠? 한 14만 원대부터
38만 원대까지도 매도가 이루어졌지만 그리고 실제 이런 데서 매수해가지고 매도하고 매수해가지고 또 매도하고 최저점에서 또 매수해가지고 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일부. 근데 일부인데 거의 매도를 안 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산 거에 한 20% 정도만 차익 실현을 했고 그 외에는 지금 좀 더 끌고 가보려고 30만 원을 좀 목표로 삼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끌고 가겠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매매를 했느냐 제가 여러분한테 그리고 최근에 또 말씀드렸던 게 삼전이 반등했을 때 들어가지 마라. 차라리 장대 음봉에 사는 게 낫다라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저는 철저하게 최저점 공포의 분할 매수를 실행을 했습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매매기도 하고 확률이 그렇게 높다라고 해도 할 수도 없고 사실 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위험한 매매이기도 해요. 그럼에도 왜 너는 삼성전자를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 매수를 했느냐라고 하면은 얘는 주도주잖아요, 여러분들. 예, 우리 이번 1년 동안 시장을 주도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주도주였잖아요. 1년 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기술적인 포인트들이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좀 약간 소외주에서 그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위험하지만 삼전 닉스에서만큼은 위험하지 않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결국에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약주를 하느냐 이거는 완전히 종목 선정을 잘해야 확률이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매매했던 일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자 7월 29일 수요일 보이시죠? 7월 29일 수요일 네 8시 3분 네, 물론 하이닉스도 삽니다. 하이닉스를 143만 원에서 141만 원. 근데 밑에 보면은 삼성전자를 20만 원, 20만 8천 원에서 20만 4천 원에서 사죠. 여기서 삽니다. 예. 근데 여기서 보면 비중이 8에서 10% 약 2% 정도밖에 안 샀어요. 네. 그런데 어떻게 되죠? 또 내려왔을 때 19만 2천 원에서 18만 8천 원 최저점이죠. 여기가 최저점이거든요. 18만 9,200원이죠. 네. 여기서 또 15%까지 여기서 조금 더 많이 사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올랐을 때는 또 살짝 수익 줬을 때 수익 실현하는 모습을 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여기도 7월 20일 수요일이고 29일 수요일 네, 오후 1시 20분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이나 아니면은 좀 정확한 매수 타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편하잖아요. 사실 여기서 반응을 다 줍니다. 여기서도 거의 한 8에서 10% 정도 반등을 줬었어요. 근데 여기서도 안 팔았고요. 내려와가지고 오늘 이렇게 갭이 떴을 때 상한가 부근에서 좀 매도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너는 이제 장기 추세는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상 제가 장기 추세를 언급해 왔으니까요.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여기서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예전에 일본 그 월봉의 로그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아왔었고 여기서 저항을 받아가지고 여기를 돌파를 하고 여기가 3월달 80만 원 부근이었고 여기서 이제 300만 원까지 갔었잖아요. 그게 이제 삼성전자랑 차트가 굉장히 지금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구간이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보면은 이런 데서 지지를 받아왔었고 그다음에 이런 데서는 저항을 세 차례 정도 받았었는데 3월 달에도 여기 좀 더 확대해 보면은 저항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22만 원, 23만 원짜리였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17만 원까지 갔는데 이걸 좀 더 여기 이 구간만 좀 더 확대를 해 보게 되면은 이 빨간 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죠, 여러분들한테.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이렇게 조정을 받았는데 떨어질 거였으면 이때 떨어졌어야 된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었죠. 근데 4월 달, 5월 달, 6월 달 여기 구간을 돌파를 확실하게 해줬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여기가 한 23만 원, 뭐 24만 원 구간인데 여기 빨간색 구간이요. 이 빨간색이 뭐냐라고 하면은 이거죠, 이 선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은 이제 좀 평탄화가 되는 거죠. 자, 보시면은 근데 여기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여기까지 내려왔었어요. 여기까지가 음봉이었어요. 이렇게 이게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었었는데 오늘 밑꼬리가 달리면서 26만 원 선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월봉 마무리하는 걸 굉장히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월봉 마무리가 혹시라도 23만 원에서 24만 원 위로 올라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장기 추세는 이상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7월 31일이잖아요. 오늘이요. 월봉 마감하는 날입니다. 심지어 주봉, 월봉이 다 마감하는 날이에요. 근데 그때에 맞춰서 이렇게 올렸다라는 거는 그러면은 다시 한 번 더 만약에 여기를 테스트를 하고 나서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기를 이탈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좀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오늘 위로 올려버렸잖아요. 그러면 장기 추세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물론 38만 원을 어느 시점에 돌파를 할 거냐
이 부분이 있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상한가로 오늘 거의 준상한가죠. 거의 삼성전자 25% 가는 건 저도 처음 보는데 다른 종목으로 따지면 거의 한 3연상 간 거나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이 정도면요. 네, 그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여기 안에서도 충분히 우리가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요즘 하락장에 뭐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마다 저희 공간, 제가 함께하는 공간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곡소리를 냈었거든요. 정부도 욕을 하고, 그다음에 뭐 정책도 욕을 하고, 다른 전문가들도 욕하고 그러긴 한데, 저는 여러분한테 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을 벌려면은 남들이 뭐라 하든 말든 현실적으로 그냥 종목들을 관찰을 해야 되고 분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기준대로 또 매수 매도 대응을 하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욕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들. 예.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되는 거를 계속해서 분석하면서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스스로 하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고 타점도 정확하게 들어가잖아요. 최저점에서 들어가잖아요, 거의. 예,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의 어떤 나이는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지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식 경력으로는 굉장히 좀 네, 너무 경험치가 많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저를 만났을 때는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아마 느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한 6월달, 7월달 굉장히 힘들었을 텐데 이번에 제대로 금융치료 한번 나도 제대로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아직 안 늦었고요. 그리고 지금 바로 녹색창에서 윤사무엘 777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